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캘리포니아주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어서 카운티 정부와 소방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미국에선 절기상으로 내일 오전 6시 51분을 기해 여름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1년 중 가장 활기찬 계절이지만 남가주 주요 카운티 정부와 소방 당국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올 여름이 가장 위험한 산불 시즌이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As we all keep hearing, 2014 could turn out to be the worst fire season ever. 남가주 지역의 가뭄은 올해가 최악의 수준으로 이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난 산불 발생 건수는 평년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막지대인 캘리포니아는 지난 16년 동안 11번이 가뭄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가뭄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주정부는 올여름 가뭄과 산불에 대비해 9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Are we going to have a large wildfire? It's not if, it's when we're going to have that large wildfire. And what we ask you as firefighters, fire agencies, is homeowners need to provide that defense. 기상학자들은 한낮 기온이 제일 높고 상대적으로 습도는 떨어지는 오후 4시경이 산불 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대 풍속도 아침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불이 났을 경우 확산도 빠릅니다. 소방당국은 산간지역 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붕과 정원, 집과 가까운 외부에 잔 가지나 나무 조각 등 화재 발생 요인을 미리 차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소화기와 재난 대비용 비상물품, 위험할 경우 대피 경로까지 미리 확보해 놓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가주 일원의 가뭄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서 LA 수도전략국이 잔디에 대해 절수를 하는 가정엔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새로 출범하게 될 제38대 LA 상공회의소가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사업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말을 맞아 LA 한인사회 소식을 김주원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 전략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습니다. 수도전력국은 어제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수 홍보 문구와 포스터를 제작해 각 음식점에 배포하고 물 전략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re hoping that people want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and display these at their restaurants. 한인 음식업 연합회도 이를 위한 별도의 한글 포스터를 제작해 비치하는 등 물 전략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물을 제공해야 하는 시 조례안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손님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데 안 드실 경우도 많으니까 캘리포니아 전체에 물이 모자라니까 그것도 저희 중심으로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시작한 겁니다. 현재 수도전력국은 다양한 절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업소 정원에 물이 많이 필요한 잔디를 제거하고 선인장이나 파피꽃 등 사막식물로 대체하거나 시멘트 바닥으로 교체할 경우 스퀘어 피트당 최대 $2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꼭지 노즐을 절수용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8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게 될 제38대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퀵북 작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고 오는 8월부터는 온라인 비즈니스 강좌를 통해 회원들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모색합니다.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서 그 퀵북스라는 아주 좋은 회계 그 소프트웨어를 또 가르치는 동영상을 올릴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온라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그 세미나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에서 전문직 종사자들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상조회가 LA 카운티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미주 한인상조회의 상조사업과 노인센터 건립에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1974년에 창설된 미주 한인상조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까지 총 2,056명의 회원 가족들에게 상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어제 초당적으로 합의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수정 법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향후 7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은 까다롭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주 보건국에 신고한 뒤에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보험 혜택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리화나는 흡연용으로 처방할 수는 없고 수증기 등 다른 방식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주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23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 동해변기 법안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서 한때 기대가 높아졌지만 하원에서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해보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주 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동해변기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치인들 간의 경쟁 그리고 이게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제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당 사이의 어떤 대결 구도의 하나의 툴로 이제 작용을 해버린 것이죠. 동해변기 법안은 지난달 6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표,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되면서 한의사회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관련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조차 밝지가 않습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회 갈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버지니아에서 통과되니까 갑자기 한인사에서 여태까지 거기 신경도 안 쓰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서로들 떠들어서 뭐 영웅심에 잃었던 거 그런 거가 이번에 또 그 사람들이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그런 영향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실패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법안 추진 채널을 통일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련 준비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정이 우선해가 잘 준비를 하고 다음 회기가 아니래도 그 다음 회기라도 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이 법안을 드라이브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동해변기 법안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뉴욕 한인사회의 분위기와 뉴욕주 정계를 상대로 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독일 정부는 지금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해왔던 89살 노인이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박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체포된 요한 브라이어. 1944년 2차 대전 당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유태인 학살을 돕고 방조한 158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He is guarding along with all the other guards who were in that circumstance in the Death's Head battalion that he belonged to. 당시 그는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용소 외곽 근무만 했다는 변명에 그동안 미국 정부는 브라이어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데 미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집요했습니다. 독일 사법당국은 최근 브라이어가 나치에 적극 협력하며 여러 차례 산까지 탄 사실을 밝혀내고 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미 필라델피아 법원은 죄질이 심각하다면서 강제 구금을 결정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도 나치 전범을 단죄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의지를 꺾지 못한 겁니다. Do you understand that the Republic of Germany has issued a warrant for your arrest relating to your role as a death camp guard at Auschwitz? Yes. 브라이어는 독일 패망 직후 50년 전 미국에 왔습니다. 이 89살 노인은 오는 8월 범죄인 인도 청구 심리를 거쳐 독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12년째입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12년째 최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이 8만에서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고 러시아 등지에 노동자를 보내 강제노역을 시킨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탈출한 상당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매춘을 강요받고 있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노역과 사형 등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따라서 북한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수용소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 미흡으로 주요 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2등급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고 중국은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은 3등급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2년째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일부 한국 여성들이 여전히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1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